안녕하십니까. 부산의대 김동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무역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H사 대표는 중국에 진출한 무역회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현지 생산 공정 시스템에 의해 현지 협력업체의 업무 성향 파악, 여러 공정별 협력업체에 대한 비교 평가, 생산 물건에 대한 전수검사, 자체 건품 창고 운영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앞서 지적했던 세무관계 숙지, 중국어 습득, 중국 직원들과의 인화 단결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H사 대표는 중국 기업의 특수한 구조를 중국에 와서야 알았다는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위 수많은 부장들, 여러 명의 부사장들 중 누가 결정권자인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계약 성사의 관건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결론은 중국 파트너와의 협상 시 양보할 기준을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과학적인 계산에 근거하지 않은 즉흥적인 협상과 계약은 실수를 초래한다는 의미겠죠. A 패션 기업 상해지사 대표는 2003년에 중국 시장 진출 시 누구나 범하는 실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상해법인 설립 시 경쟁사에서 노하우 자문을 구하려는 오류를 범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투자 초기에는 중국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코트라 같은 기관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답답해했습니다. 둘째로 지적한 실패 요인은 자사 브랜드의 포지셔닝 실패였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구찌, 아르마니, 갭 브랜드를 인지했으나 한국의 A 브랜드는 금시초문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A사는 이들 명품 브랜드와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판촉에 나섰으니 백전백패였을 겁니다. 많은 선배 기업들이 지적한 계약의 서면 확인 중요성을 백화점 입점 하루 전에 취소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패션 속도감은 중국과는 다르다는 점도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중국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수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내 패션 사업은 자사 브랜드를 꾸준히 알리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겠지요. A사는 초기 중국 실패의 원인으로 자만을 꼽았습니다.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중국에서도 잘 팔릴 것이라는 자신감, 중국은 패션 후진국이라는 편견, 한국 디자인이 최고다, 중국 소비자들은 무엇을 알까와 같은 자만감 등입니다. 중국에서 성공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니 끊임없이 중국 소비자를 연구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만들어 공급합니다. 즉, 자국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명품 브랜드의 중국 성공 요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블루스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휴대용 가스레인지 생산업체인 맥선금속 정혜국 총경리가 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사는 2003년에 윤영성 대련시에 투자를 결정하고 2004년 6월부터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구미권의 수요 축소는 동사에게도 영향을 끼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 총경리는 당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래 몇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아닌 중국인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은 같은 한국 투자사 사장들과 어울릴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을 사고 부품을 공급하며 정책을 만드는 중국인들과 어울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맥선금속은 대련시 정부로부터 신지식 시범업체로 선정되어 5만 위안의 지원금까지 받았으며 특허 비용과 전시의 비용도 일부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방정부가 외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성공 사례로 만드는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이를 모를 뿐입니다. 둘째는 역시 소통을 꼽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회사는 직원들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뢰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연수는 물론 중국 내 어떤 지역이라도 회사 R&D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직원을 참가시킨다고 합니다. ISO 내부 심사원이 10명이나 있다는 점은 이러한 교육열을 방증한다 하겠습니다. 직원 220명의 연 매출 1천만 달러인 맥선금속이 직원 교육에 적극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주방용품 업체인 크린랩 광저우 사무소 승경선 소장은 실제 경험한 회사 내 지역주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사무소는 중국 화남 지역인 광동성의 수도인 광저우에 있습니다. 중국은 120개가 넘는 방언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광동성은 광동어, 즉 우리가 늘 보는 홍콩 영화에 등장하는 중국어인 캔토니즈를 쓰는 지역입니다. 광동어도 중국어이지만 같은 중국인들에게는 외국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어 표준어는 보통어라고 하죠. 결국 화남 지역 영업을 담당해야 했던 광저우 사무소는 광동어를 어렸을 때부터 구사했던 광동성 출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고용됐고, 이들 직원이 100여 명이 넘다 보니 타 지역 출신 직원들을 왕따시키는 지역주의가 회사 내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승 소장은 중국 내 지역별로 다른 인재를 골고루 채용하여 부서별로 배치하였고, 회사 내에서는 반드시 중국어의 표준어인 보통어를 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방언을 쓰는 중국적 특색이 어떻게 회사 내에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중국 투자의 성공 사례 그리고 실패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2015년 6월에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하리라 봅니다. 중국에 대한 성공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주어진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한 슬로건을 꼽아보자면 중국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은 더 다름을 이해하자가 될 것입니다. 한중 FTA 시대에 여러분들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